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딸바보였던 영조와 그의 딸 화한옹주의 기묘한 부녀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임금 중에서도 자식들에 대한 극단적인 편애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여러 자식 중에서도 화한옹주를 각별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영조의 자식 사랑은 정도가 지나쳐서 편집증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사도세자를 만나고 나면 귀를 씻고 그 물을 다른 딸 화여봉주가 사는 방향으로 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영조의 기행은 당대 대신들 사이에서도 자주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의 영조에게 태어난 것이 바로 화한옹주였습니다. 화한옹주는 1738년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사도세자의 친동생이자 정조의 고모가 되는 인물이었죠. 당시 영조는 셋째 딸 화평옹주를 가장 사랑했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잘 챙기는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평옹주는 22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상심이 컸던 영조는 화평옹주에게 쏟던 사랑을 화한옹주에게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혼으로 궁에 남아있던 옹주는 화한옹주와 화유옹주뿐이었는데요. 화한옹주는 총명하고 애교 많은 성격으로 금세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따르면 화한옹주는 머리가 비상하고 성격이 애교가 있어서 영조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화평옹주와 화한옹주의 성격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화평옹주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을 미안해하며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화한옹주는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해서 형제들과 갈등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가 1749년 12살의 나이로 이조판서 정우량의 아들 정치달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 후에야 화한옹주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인해 가족들의 미움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남편 정치달도 화한옹주에게 사도세자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조언했다고 해요. 훗날 해경궁 홍씨의 기록을 보면 정치달이 영조가 화한옹주만 편애하고 사도세자를 미워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정치달은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영조의 편애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네요. 이후 화한옹주는 사도세자의 편에서 영조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도세자도 이런 동생의 마음을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세자와 화한옹주는 꽤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둘이 함께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남매가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한중록에는 오랫동안 둘이 한 방에 있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모두 녹초가 되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1756년 화한옹주가 첫 딸을 낳았을 때는 정말 큰 경사였다고 하는데요. 영조는 너무 기뻐 버선발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사도세자 역시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딸은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에는 남편 정치달마저 사망하게 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정치달이 죽은 날 영조의 아내인 정성황후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조는 또 한 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요.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상을 제쳐두고 화한옹주를 먼저 위로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하들은 영조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영조는 이를 무시하고 기어이 딸을 위로하러 갔죠. 밤이 되어서야 궁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얼마나 딸을 아꼈는지 짐작이 되네요. 영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부가 된 화한옹주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관례를 완전히 깨는 파격적인 조치였는데요. 당시에는 세자가 아닌 왕의 자식들은 결혼하면 모두 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전이 낳은 적자인 대군이라도 혼인 후에는 궁 밖에서 살아야 했죠. 게다가 영조는 죽은 사위 정치달의 형제 정석달의 둘째 아들 정우겸을 화한옹주의 양자로 들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궁에 들어온 화한옹주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조카인 정조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보다도 더 세세하게 정조를 챙겼다고 하는데요. 특히 1762년 사도세자가 죽은 뒤로는 더욱 심해져서 어린 정조의 먹는 것부터 입는 것, 노는 것까지 모든 것을 살뜰히 챙겼죠. 심지어 세손과 옹주라는 엄연한 신분 차이가 있음에도 정조와 겸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인 선희궁 이씨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행동을 자제했다고 하는데요. 선희궁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져서인지 더욱 집착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은 아버지 영조를 닮았다는 평가도 있었죠. 더 나아가 정조의 아내인 효유왕후를 심하게 구박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화한옹주는 정조가 좋아하는 책까지 질투할 정도로 집착했다고 하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1770년부터는 세손과 세손빈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정조가 아내와는 사이가 나빠졌지만 처남과는 여전히 돈독하게 지내자 이마저도 질투한 화한옹주는 효유왕후의 친정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조가 장인을 잃고 슬퍼하자 혹시 아버지를 잃은 효유왕후를 불쌍히 여겨 다시 부부 관계가 좋아질까봐 걱정했다고 하네요. 급기야 세손빈의 부친상이 뭐 그리 대수냐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그 집착의 정도가 정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화한옹주의 행동에 해경궁 홍씨가 크게 화를 내기도 했지만 영조의 총애를 받는 딸이라 누구도 쉽게 제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왕위 계승을 방해하면서 둘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양아들인 정우겸이 홍인한 등과 결탁해 정조의 뒷조사를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등 온갖 모략을 꾸미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죠. 정조가 나이가 들면서 고모의 집착이 부담스러워졌고 이에 화한옹주를 피하기 시작하자 그녀가 빈정이 상해 등을 돌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정조가 즉위한 후 화한옹주는 옹주의 신분을 잃고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정조가 끝내 화한옹주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안 인사도 드리고 병문안도 가고 유배지도 파주로 옮겨주는 등 여러 배려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신하들 몰래 내시를 보내 화한옹주를 궁으로 데려오려다 발각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 14년에는 내수사 별제라는 내시가 가마를 가지고 와서 화한옹주를 궁으로 데려가려다가 고향 군수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이 발각되자 신하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정조는 오히려 이를 저지한 고향 군수를 처벌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네요. 1799년에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한옹주의 죄를 용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한옹주는 180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춘조실록에는 정처가 죽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짧은 기록만이 남아있습니다. 영조의 지나친 편애와 화한옹주의 기묘한 집착이 빚어낸 이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 화한옹주는 드라마에서처럼 단순한 악녀가 아닌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네요.